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의는 352페이지입니다. 16번.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1번은 맞는 지문이죠. 일단 우리 차임 증액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특약은 유효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액을 청구할 수가 없는데 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의 측에 반한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변경이 있다면 그때는 그러한 특약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요.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고 3번 지문 보시면 통상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 임대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 의무까지 부담한다. X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통상의 임대차라는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만 부담해요. 굳이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까지는 없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숙박 계약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호텔에 머문다, 펜션에 머문다 같은 숙박 계약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인정된다까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는 없어요. 다만 숙박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4번 판례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4번 지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부합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에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이 그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부합이 되면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임대 목적물의 가치에 기여해야죠. 다시 말하면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 이런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부속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도 이제 판례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무단으로 양도 전대하면 임대인은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죠. 타당하지 않는 걸 찾네요. 1번 보시면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X예요. 이번 지문과 비교하셔야 되는데 임대차에 있어서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대표적인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특약으로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답은 뭐죠? 1번이고 물론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없고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가 되겠죠. 18번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한 임대차의 양도는 1번이 답이죠.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동의 없더라도 다만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1번이 맞는 지문이고 항상 조심하셔야죠. 19번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의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대가 이루어졌더라도 아직 해지된 것은 아니니까 여전히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2번 무단으로 양도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고요. 따라서 임차인은 책임을 져야 되므로 4번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다만 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거니까
5번 임대인은 전 차인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넘기셔서 이제 20번입니다.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인데 답은 4번이죠. 임차인과 전차인 간의 전대차 계약이 무효이다. X입니다. 승낙 없이 전대차했더라도 유효하고 반복적이죠. 21번입니다. 잘못된 것을 찾는데 이것도 뭐예요? 반복적인데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차임을 청구할 수 없겠죠. 만약에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하려면 당연히 동의를 했어야 되겠죠. 22번 문제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다음 질문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4번 보시면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려 약정했어요. 그러면 이 증축된 부분이 부합될 수도 있고 부합이 안 될 수도 있죠.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는데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고요. 만약에 부합이 안 된다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제로 가게 되는데 강행 규정이므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죠. 따라서 계속 보시면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말은 앞뒤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X입니다. 답은 4번이죠. 넘기셔서 23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1번. 이 차임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당연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죠. 3번.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숙박시설을 한번 거주한 경우 며칠 주무신 경우에는 당연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겠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왜냐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5번은 물론 X죠. 24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지출한 수리비를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갖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 유익비는 목적물로 발생한 채권이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다만 유의하실 것은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점유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보존행위로서 사용 수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용 수익한다면 차임은 지급해야 됩니다.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으로서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되므로 2번 임차인은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해도 임료를 지불할 필요 없다는 지문이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25번 문제입니다. 타당한 것을 찾네요. 1번 임대차도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당연히 준용이 돼야 되고요. 따라서 1번은 X죠. 2번 임차인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제한이 있죠. 반대에 특약이 없는 한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2번도 뭐가 돼요? X죠. 3번 임차인이 만약에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이 과실로 멸실됐다면 그때는 감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과실이니까 책임을 져야죠. 그 다음에 4번 차임 감액 청구권은 물론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요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이고요. 물론 동시 이행관계죠. 답은 5번이 되네요. 26번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했어요. 자,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된 거니까 굳이 갱신을 청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지문이 맞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지상에 지상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가든 경제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든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고 신축할 필요는 물론 없고요. 4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가 없고요. 5번, 토지 임차권은 물론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지만 등기라면 대항력이 있고, 따라서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27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요. 1번, 토지 임차에는 자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든지, 둘째,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사유로 소멸돼야 되고요.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 인정되지 않고, 특히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당한 경우는 당연히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28번입니다. 해지 통고가 나오는데,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해지 통고란 바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경과돼야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죠. 특히 임대인이 해지 통고라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라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돼요. 요 해지 통고하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첫째,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약정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 약정 해지권의 행사도 해지 통고로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죠.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파산하면 임대인 또는 파산관제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차권이 소멸되는데 이것은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가 없어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우측에 심화 사례 문제 1번이죠. 갑은 1998년 3월 15일 을에게 토지를 기간의 약정 없이 임대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3번이죠. 을입니다. 을이 해지 통고를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한 것이니까 몇 개월이죠? 한 달이고, 갑이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1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된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 이게 답이에요. 다른 것들은 X죠. 1번, 민법상 임대차는 차단기간 보장하지 않습니다. 2번,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4번,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1기가 아니라 2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임차권을 양도했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동의 없이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5번도 뭐죠? X가 되겠죠. 넘기셔서 2번 문제입니다. 갑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을의 X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5번째 보시면 갑이 Y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X죠. 자, 임차권이 소멸되면 토지 임차인은 당연히가 아니라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지상 건물이 무엇가든 미든 기든 가치가 있든 없든 따지지 않아요. 따라서 그 건물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런 것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갑으로부터 2000년 5월 1일 기간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을은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갑은 2002년 10월 1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음 중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을 갑, 임대인이 해지했는데 그 사유가 나와 있지를 않죠.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인의 해지 통고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신다면 1번 건물 매수 충후권 행사할 수가 있고 2번이 뭐죠? X죠. 왜냐하면 건물 매수 충후권이 형성권이니까 임대인은 뭐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된 거라고 가정을 하면 3번 더 이상 시상물 매수청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강행규정이고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더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임대인이 해지 통고라면 유월이 경과함의 임차권이 뭐죠? 소멸돼야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병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이거 항상 조심하시는데 임대인이 양수인 또는 전차인인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병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을과의 원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고요. 주의하셔야 되겠죠. 넘기셔서 5번 문제입니다. A는 자기 소유 갑건물을 B에게 임대하고 B는 A의 승낙을 얻어 갑건물을 C에게 전대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동의를 얻어서 전대가 이루어진 경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전차인도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누구한테만 행사할 수 있냐면 자신에게 임대한 B, 임차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만약에 수리할 것이 있다면 그 수리는 누구에게? 임차인인 B에게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보시면 갑건물의 지붕이 강풍이 인하여 붕괴되었다. 이 경우 C는 A에 대하여 갑건물의 수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분이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기억은 옳은 지문이죠. 당연한 얘기고 니은번 보시면 전대차 종료 시의 병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누구죠?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입니다.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임대인 가계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따라 니은번은 X고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한 경우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면도해도 을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를 면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원래는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인인 을에게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을에 갖다 갑에게 굳이 번거롭게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직접 갑에게 반환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디귿번은 X죠. 그 다음 1번은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 상가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4억 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 기간 중 을은 X 건물에 유지비 200만원, 계량비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 건물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생각해 보자고요. 보증금 4억 원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하는데 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고는 제3자 병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유지비 계량비 즉 비용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유치권은 물권이고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1번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중에도 유지비 200만 원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유지비 필요비는 지출한 때 청구하는 거니까요. 2번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병에 대하여 을은 점유자의 비용 상한 청구권에 의하여 비용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m. 왜냐하면 유치권을 이유로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직접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4번 임대차 기간 중에 을이 갑에 대하여 계량비 8번의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계량비,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는 것이죠. 5번 을은 임차 이내 비용 상한 청구권에 기하여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이 증가한 때에 갑에게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너무나 당연히 맞는 지문이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신축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에 임대하고 을은 갑의 승인하에 건물의 개축을 등을 할 수 있으나 임대기간 종료 시 원상회복하에 명도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했어요. 자, 그리고 기억해 두시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주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출해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주방시설이 부합이 됐다면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특약으로 배제되어 있는 상태고요. 교재 보시면 가로에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 독립성이 인정된다는 말은 부합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은 특약으로서도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쌍방 간의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그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 이행관계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4번 을이 부속물 매수 청구라면 원칙적으로 부속물 매수 대금 지급 의무와 부속물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맞는 지문이죠. 다른 지문 볼까요? 1번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치권 성립되지 않습니다. 2번 갱신을 청구하고 거부하면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3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문제 후반부에 이런 말이 있죠. 영업이 부진하자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응시점을 배수하고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차임을 지급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는 것은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때죠. 만약에 문제 지문처럼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가 됐다면 당연히 부속물 매수 뭐 할 수 없겠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파트 4 해가지고 이제 민사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오고 있는데, 자, 민사특별법은 총 6문제가 출제됩니다. 6문제. 딱 못 박아져 있어요. 근데 법이 5개 법이기 때문에 각각의 법에서 한 문제씩 나오고요. 5개 법 중에서 한 가지 법에서 2문제가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2년 동안 부동산 실명법에서 2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출제 경향이 함부로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가등기담보법에서는 각각 한 문제가 나오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예에 관한 법률에서는 2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문제가 각각의 법에서 대단히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지엽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66페이지 보시면 챕터 1 해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오죠. 1번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틀린 것을 찾는데 3번 보시면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겠다. X예요. 여기서 이게 조심할 게 뭐냐면 확정 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말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한다. X예요. 자신보다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만 우선할 뿐이고요. 다른 물권자보다 무조건 우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대항 요건을 취득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을 하여야 되는데 꼭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일 필요는 없고요. 가족의 주민등록본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1번이 그래서 뭐죠? X고 그 다음에 2번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정갱신 요건은 3번은 아니죠. 이게 3번은 민법상 법정갱신이고 어떻게 됩니까?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만료 전 1월까지 임차인이 나가겠다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야 법정갱신이 되고요. 4번도 X죠.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전속기간은 또다시 2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5번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 연 1할 4푼이 아니라 뭐죠? 20분의 1,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옳지 못한 것을 찾네요. 4번 지금 보시면 저당권 등 어떤 권리도 없는 주택 임차하여 임주와 전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 등 어떤 권리도 없으니까 경매가 되더라도 자신의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경매가 되면 주택 임차 보증금을 누구한테 돌려받으면 돼요? 경락인한테 돌려받으면 되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계속 보시면 얼마 후 저당권이 설정돼 서둘러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경매가 되었고 배당을 선택해 받아보니 앞선 저당권자가 받아간 후 남은 것이 적어 보증금 일부 만에 받게 되었다까지죠. 자, 이런 경우에도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의로 배당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차피 소멸되지 않았을 주택 임차권이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나머지는 못 받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4번 보시면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통칭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소액임차보증금으로서 보호받으려면 요건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언제까지냐?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의 경락 개시 결정자까지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부에 경매가 개시됐다는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대항 요건을 갖춘다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죠. 2번 보시면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하여 주택 양수인에게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일단 우선 변제를 청구한다는 말은 경매에서 문제가 되죠. 따라서 계약 기간 중에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경매가 됐더라도 대항력이 있어서 소멸되지 않는다면 전액을 경락인에게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든 2번은 뭐죠? X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액 임차 보증금은 보호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경매가 이루어져서 주택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답은 2번이죠. 6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자연인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아요. 물론 예외는 있죠. 중소기업이거나 LH공사와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지만 그런 말이 없다면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고요. 따라서 4번 보시면 주택을 법인에게 임대한 경우에 직원이 실제 입주하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어요.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임대인이 위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된다는 지문은 X죠. 오히려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요. 기존의 임대인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은 4번이죠. 7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2번 보시면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요. 그래도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2년이 보장이 되죠. 근데 조심할 것은 2년이 보장된다는 말은 임차인이 2년 동안 살 수 있다는 말이지 2년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따라서 임차인은 중간에 나가겠다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기간이 유효함을 추정할 수 없다. X. 임차인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1번은 이런 얘기죠. 무단으로 양도 전제하면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지만 특별히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죠. 2번 불증액 특약은 유효하지만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면 증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죠.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 및 인도 및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말소하게 되면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지문에 나와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죠. 이 경우에는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4번이 답이죠. 4번이 보시고 왜냐하면 이런 문제죠.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유로 강제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 꼭 집을 비워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5번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졌어요. 문제는 없는데 전대차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임차권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9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